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이 낙마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일절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로 시작된 정교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일종의 게이트화하고 있는데요.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얼마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소식 정은아 기자입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얼마나 허위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서 2020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고가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직 장관이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교 유착 의혹이 정부와 여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휩싸인 또 다른 현직 장관도 있습니다.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데 논란이 된 윤영호 전 본부장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금품이든 부탁이든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이름도 거론됐는데 특검의 저질 물타기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특검이 야당 의원을 가만 놔뒀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600자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야인 시절이었던 2021년 9월 여행 동반자의 제안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을 한 번 만나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30년 정치 인생에서 금품 관련 사건에 이름이 오른 적이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만나자마자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진술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5명을 언급했다며 정 장관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달리 정 장관은 직을 유지한 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실명이 거론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며 특검과 정치 편향 언론의 저질 물타기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과 나 의원 모두 해당 보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써낸 5명으로 지목된 여야 정치인들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열린 통일교 의료재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메시지를 대독합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조 친명 7인회 중 한 명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객석에서 박수를 쳤고 이어 연단에도 올랐습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해 통일교 단체에서 개최한 국제 지도자 회의, 또 피스로드 2019 통일대장정에서도 축사를 했습니다.
2021년 통일교의 한 행사에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학자 총재는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고 힘줘 말하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번님 내야. 두 사람은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고위 간부의 전화통화 녹취에도 등장하는데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김규환은 다 곁다리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행사 참석 경위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 초청받아갔고 행사비는 물론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임 전 의원에겐 통일교 행사 참석 경위와 의혹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편파 수사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당도 독려했다는 진술을 일찌감치 확보하고도 여당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이었죠. 민중기 특검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공소시효가 문제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조계에선 말도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하고 명부 관리 업체까지 뒤졌습니다. 민간 업체까지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까지 탈취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민주당원 가입도 독려했다는 통일교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여당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건희 특검은 편파 수사라는 보도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데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했습니다. 4개월간 사건을 뭉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종료 이후 일괄 이첩해도 공소시효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적반하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이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종료 시한을 사흘 앞둔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특검으로부터 정교 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2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일단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요?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넉 달간 뭉개다 그제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 특검 보고서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가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가 2018년에서 2019년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뢰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시효가 7년이고 직무 관련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가장 임박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비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23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특검 수사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가 모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두 정당을 제외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구성안도 제시됐는데 범여권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법정 최후 진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건 입막음용 겁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의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 특검을 추천하자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규 특검으로 해결합시다.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발본 세권을 이루기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민중기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재수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자신들을 겨눈 특검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여 지방선거 초비상입니다. 네, 자, 뭐 여당이 선거 다 이길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전재수 장관이 사퇴했죠. 네. 이 때문에 부산시장 출마가 힘들어지면서 생긴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의 사퇴는 사실상 부산시장 출마 포기 선언으로 읽힙니다. 네. 애초에 전 장관을 해수부 장관에 발탁한 가장 큰 이유가 부산시장 출마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 유일한 부산 현역 의원이고요. 여론 지지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출마는 힘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미 몇 주 전부터 전 장관이 불출마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산 선거 판세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전재수 카드가 물 건너가면서 여권의 부산시장 경선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요동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 사태가 PK, 이른바 뭐 부산, 울산, 경남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PK 선거 해볼 만하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딴 입법 폭주로 견제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 장관까지 낙마하면서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 기초의회 선거까지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 울산을 넘어서 TK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있는데요. 영남 탈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예. 다만 부산 지역에서는 당 지지율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일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 국민의힘을요, 뭐 정교 유착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역풍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사실 내란과 위헌 프레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왔고요. 또 최근에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말씀하셨죠. 정교 유착당 이런 프레임까지 더했는데요. 내란 가담에 정교 분리 위반까지 넣어서 위헌 정당 해산론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전 장관 낙마에다가 이딴 여권 연루 의혹으로 그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오히려 정교유착의 몸통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선 역풍이 자칫 강원도, 수도권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권 초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여당이 필승이다 이런 게 무슨 불문율처럼 여겨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통일교 파문으로 여권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까요? 예, 정치권에서는 지금 통일교 게이트에 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게이트에 문이 열렸다. 게이트가 문이죠.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 쏟아졌던 의혹이 이제 여권 핵심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재수, 정동영 등 장관급에다가 또 전현직 의원들, 정진상 같은 대통령 측근 이름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통일교 측과 접촉했는지 직접 밝히라 이렇게 연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관건은 경찰 수사와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의 입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어제 재판에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상황 전개에 따라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경찰은 일단 23명 규모로 특별전담수사반을 구성을 했고 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검찰이 했죠.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건 또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또 외풍에 약하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없어지면 이제 경찰이 다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경찰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도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른바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60여 년 만에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라 필리버스터가 또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국회 연결합니다. 고이동 기자, 이 필리버스터 오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7시간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세 번째 순서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에도 1, 2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우원식 의장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제 나경원 의원의 인사 거부 소동을 겨냥한 듯 의도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 안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곽 의원은 이어 우 의장이 세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끈 걸 비판하는 문구를 펼쳤습니다.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곽 의원은 또 마이크 끄시게요가 적힌 스케치북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곽 의원은 스케치북에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비판하는 문구를 넘겨가며 발언을 계속했는데 우 의장이 오늘은 마이크를 끄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우 의장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 20일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처럼 그런 탱크를 잘 피해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친중론자 말대로 했다면 윤석열 탄핵은 못했다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내에선 위헌성이 제기된 법무부 장관의 법관추천위원회 구성 참여 등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 등 법사위 강경파가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1호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만은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실상의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목소리를 냈던 검사장들을 이례적으로 강등시키거나 한직으로 밀어낸 겁니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데 과거 친여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검사를 승진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거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검찰 역사상 검사장이 강등된 건 2007년 사건 무마 의혹으로 평검사로 전보됐던 권태호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전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검사장 18명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도 좌천됐습니다.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겁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또 정 검사장을 지목하며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틀린 걸 틀렸다고 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사법위기 속에 열린 대법원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의 이른바 사법 개편안이 사법부 압박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 소원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이 여당의 사법 개편안에 맞서 개최한 사흘간의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선출 권력 우위를 주장하며 사법부 개편 입법을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듯이 또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다 발언권을 얻은 이용우 전 대법관은 여당의 개편안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 주기 등의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심제는 희망 고문이란 글을 읽어보라면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법원 사건 배당에 참여하는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안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배당에 관해서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원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민주당의 대법관 12명 증언에 찬성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광주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로자 4명이 매몰됐는데 2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이 깊었지만 구조 작업은 7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조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철제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치워가며 매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지 않은 반죽 형태 콘크리트에 철근이 뒤섞여 있어 하나하나 치우느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2층 옥상층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데요. 사고 당시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음이 느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소음이 아까 나와서 이제 뭐 대형 사고 났다 이런 느낌이었죠. 2층 옥상층에서 붕괴가 시작되자 1층과 지하층까지 잇따라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사고 약 1시간 뒤 구조됐던 40대 작업자 김보 씨와 오후 8시 13분 두 번째로 구조된 작업자는 숨졌습니다. 함께 매몰된 나머지 2명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9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73%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시공사와 발주처인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의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특검의 회유와 협박으로 괴로워하는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특검이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을 타깃으로 삼았다며 여기에 들어맞는 답변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정 전 면장은 특검 조사 이튿날인 지난 10월 3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9일까지 자필로 쓴 일기 형식의 유서 21장을 노트에 남겼습니다. 조사 당일 상황을 적은 5번째 장에 타깃은 김선균이 시킨 거라 얘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사관이 담배를 피자며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고 그 강요가 어떤 압박과 절망을 초래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실제 정 전 면장은 군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했지만 협조하면 감면해준다며 몇 번이나 회유하고 강압적으로 대한다며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적었습니다. 조사 나흘 뒤 작성한 유서엔 사실이 아닌데 진술한 게 죽도록 싫다며 후회와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완전히 넋이 나가서 나왔어요. 다 끝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다고. 21장의 유서 가운데 공개된 것은 특검 수사와 관련된 8장으로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특검팀의 해명과는 다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평소처럼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째 국회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류죠. 지도부도 장 의원의 거취에 대해 고민 중인 듯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장의 장경태 의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회의 땐 일부 표결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제는 법사위에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이석했습니다. 성추행한 장경태 의원도 들어와서 오늘도 버젓이 좀 들어와서 좀 전에 있다가 나갔는데 장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원을 계속 맡는 건 이해 충돌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사위 사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 사임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당사자와 논의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내비쳤습니다. 장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시당위원장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직책을 따로 내려놓거나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장 의원은 그제 서울시당위원장 자격으로 SNS에 썼던 글을 삭제했습니다. 당내에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 관련 경찰 소환 등 수사가 진행될수록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장 의원의 시당위원장 사임은 시기의 문제라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본인에게도 후보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신의 수석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박 전 의원이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당에서 제명됐고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이 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주변에 피해자 신상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확정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박 전 의원이 법정 안팎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되풀이했고 항소심 선고 뒤 자신 앞을 지나가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오늘 많이 우셨다고 하세요. 그간에 재판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이 좀 떠오르셔서 좀 많이 울었고.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박 전 의원을 향해 감옥으로 돌아가 나머지 형량을 채우기 바란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말고도 링거 이모까지 등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제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을 폭로한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이번엔 링거 이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박나래가 촬영차 머문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링거 이모라는 사람을 불러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링거 이모가 25만 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 등 전 매니저와 출장비를 협의하는 메신저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받아서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또 박나래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같이 죽는 거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 이모 A씨는 자신을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라 소개한 SNS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당사자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수액, 주사 시술 등을 하고 전문 의약품을 불법 취득,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 의약품이 무자격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말로만 선진국이고 얼마만큼 그러한 잘못된 미비한 부분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복지부는 사실관계 파악 후 처분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근로자 사망사고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이 안전과 보안 강화보다는 국회와 정부에 대응하는 대관 업무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눈초리가 많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에는 당시 쿠팡 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와 호텔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근로자 퇴직금 관련 검찰 외압 의혹과 이딴 근로자 사고로 궁지에 몰려있던 시점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당 서용교 의원도 지난 11월 쿠팡 상무이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간부와 오찬 회동을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쿠팡 관련 검찰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임명된 다음 날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 이전부터 쿠팡의 대규모 대관 조직이 총동원됐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입니다. 공직자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공정거래위, 법조인 출신들이 담당하는데 쿠팡은 올해에도 국회와 정부 부처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대관 조직 규모도 카카오 등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출신도 있고요. 네, 정부기관 출신도 있고요. 네. 로펌 출신도 있고 네,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는 박 전 대표와 민병기, 조용호 부사장 등 쿠팡의 대관 라인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다행히 오늘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호선에서 8호선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측인 서울교통공사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구자영 기자, 어떤 부분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는 겁니까? 네, 서울 지하철 노사는 오늘 낮 1시부터 8시간 넘게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 부분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섭에는 1호선에서 8호선 3개 노조가 참여했는데 세 노조 모두 신규 인력 채용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경영 혁신을 이유로 올해 8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며 1,00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또한 최대 5.2%의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3% 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교섭이 결렬되면 내일 출근길부터 시민 불편이 예상되잖아요.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 새벽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1호선부터 8호선이 파업에 들어가면 출퇴근 교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파업 시 평소보다 출근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투입해 평소의 80% 이상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는 1, 3, 4호선을 제외한 노선을 정상 운행해 88%의 운행률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160여 개 노선에 예비버스를 투입하고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추가 배차할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TV조선 구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 분야에 걸쳐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인사 문제가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첫 업무 보고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는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8% 이상으로 제시하고 적극 재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내후년까지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확보의 일환 등으로 경제계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 판정률이 낮지 않냐며 여동생 일화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치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소송했다 졌는데 너무 산업재 인정 판정이 좀 짜다라는 그런 주장 없어요? 이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인사 문제가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선 훈식이 형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는데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에요? 최근 논란이 된 인사청탁 문자에서 나온 훈식이 형, 현지 누나 표현에 빗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일명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허위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면 무거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쟁점이 뭔지, 문제 소지는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쓰고 있는 별칭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났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퍼뜨리려고 했던 그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근데 그 책임을 조금 구체화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덩치 큰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이름으로 법 안에 규정했습니다. 게재자는 이런 플랫폼에서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플랫폼들에게도 허위 조작 정보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허위 정보고 조작 정보인 겁니까?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잘못 알도록 변형된 정보, 또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 이런 문제 있는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 등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해당합니다. 다만 권리 침해 여부나 의도의 악의성이라는 게 자의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추상적인 걸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과잉 규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허위성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안에는 판단 주체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각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정보 삭제나 수익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건데요. 물론 플랫폼들이 자체 규정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법률로 이들의 검열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소송이 앞으로 정말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정치인이나 대기업 같이 힘 있는 사람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에 추진되다 무산된 언론중재법에는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러자 언론노조는 권력자들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언론의 입을 막을 거라고 반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소송은 각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조항을 넣자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소송이 언론 입막음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복잡한 문제 같은데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습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언론이 사실상의 악의를 갖고 보도를 했는지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일부 허위 정보가 포함됐더라도 해당 보도는 합법이라는 그런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이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5년치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골드카드도 출시했는데 이걸 사려면 무려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관보입니다. 이스타 신청자는 5년 동안 사용했던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수집 정보에 5년간 써온 전화번호와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생체 정보 등을 비롯해 가족 신상까지 포함했습니다. 기존 절차보다 대폭 까다로워진 건데 2달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We want safety, we want security, we want to make sure we're not letting the wrong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이스타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42개국이 대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의 입국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영주권 장사란 비판을 받고 있는 골드카드도 공식 출시했습니다. 15억 원을 내면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받고 기업의 경우 기부금 형식으로 1인당 약 29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받을 직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And it'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elp America be great again under Donald Trump. 일각에선 이번 이스타 심사 강화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계속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일부 가지고 있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보안 강화가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다음 달 중순부터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모두 출입을 관리하는 다른 기지들과 달리 오산기지의 경우 3개 출입문 가운데 1개는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모든 변경 사항은 대한민국 공군과 협의에 이루어졌다며 오산기지의 보안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강화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지난 10월 우리 정부에 이례적으로 항의 서한까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축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의 계속된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미국이 잇따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북미 대화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에 헬기가 접근하더니 군인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관제실로 향합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10일 오전 6시쯤 베네수엘라를 출발해 중국으로 가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주는 밝히지 않은 채 배에 실린 원유를 모두 갖겠다고 했습니다. We've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베네수엘라 정부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Paz por encima de cualquier cosa. No a la guerra loca. No a sangre por petróleo. No a guerra por petróleo.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scalation in this pressure campaign as we see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trying to essentially remove Maduro.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수출량의 80%를 싼 가격에 사들여온 중국은 같은 날 중남미 지역에 정치적 조건 없는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비롯해 중남미 곳곳에서 미국과 갈등을 이어온 중국이 혼란 중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공룡 발자국 16,000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공룡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자국들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암석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움푹 패인 공룡 발자국이 보입니다. 성인 남성만한 큰 발자국도 있습니다. 볼리비아 토로토로 국립공원 일대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등 두 다리로 걷는 수각류 공룡의 발자국 16,600개가 확인됐습니다. 1,700 rastros de huellas se encontraron y más de 16,000 huellas simplemente en esta zona, la mayor cantidad de yacimientos de huellas de dinosaurios en el mundo. 지난 6년간 공룡 발자국을 정밀 조사한 연구팀은 공룡들이 약 6,6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고대 하천과 호숫가를 걸어다니며 발자국을 남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0m에 이르는 거대한 공룡과 닭 크기의 작은 개체가 한 무리로 이동한 흔적도 남았습니다. 공룡뼈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농경 활동과 채석 작업 등으로 일부 지층이 파괴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Es bueno también interiorizarnos en esto para poder preservar, para poder cuidar todo este patrimonio histórico que tenemos acá en Bolivia. 전문가들은 백악기말 공룡의 행동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구상에는 무수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사라지죠. 인간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님들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천지는 갈라졌습니다. 인간만 문명을 이뤄낸 거죠. From the first time our ancestors teamed up to take down a mammoth to Neil Armstrong's first step onto the moon.
people have turned spoken words into astonishing shared achievements.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을 뛰어넘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shut down someone else's talk. All opinions should be protected, and your right to free speech is a human right. 특히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 인간 권리로 여기는 민주사회에서 말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은 곧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아주 기막힌 입틀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야당의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이 중단시킨 겁니다. 여권이 존경한다는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의장이 저지한 후 61년 만입니다. 독재를 상징하는 유신 체제 때 필리버스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2012년 부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는 2025년 국회가 마이크를 끈 건 어찌 봐야 할지요. 의제외 발언이라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 주장입니다만 어설픕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를 하거나 소설책을 낭독한 경우도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60여 년 전에는 발언한 지 5시간 19분 뒤에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번엔 13분 만이었죠. 이호상 의장은 당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을 거론합니다. 군사독재보다 더하다는 야당의 항변이 있을 수밖에요. 1964년 국회의원 김대중은 소수의 말마저 봉쇄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전부 몰아내고 의원총회나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자의 마지막 수단이 말입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 출신 의장이 거지 쪽박 빼앗듯 소수당의 말할 권리까지 뺏는 건 과합니다. 말을 막으면 순간은 조용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고요가 아니라 태풍의 눈 같은 침묵의 진공 상태입니다. 입이 닫히면 정치가 멈추고 사회는 퇴화합니다. 너무 시끄러워도 문제지만 너무 조용해도 정상은 아닙니다. 12월 11일 윤정호 앵커 칼럼 용각산 정치였습니다. 내일 옷차림 한결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최고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돼 눈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7도, 광주 11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또다시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에 많은 눈이 예상돼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